황희찬 이적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연결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요일부터 링크가 좀 많이 났어요. 사실 링크가 났던 거에 출처를 좀 보니까 원래 맨 처음에는 더선이라고 하는 신빙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주요 영국 매체에서도 이제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입지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전 시즌들 좋았던 시즌 조금 일부를 구분하고 나서는 나머지 시즌에는 부상이 계속 따랐던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울브스에서는 부상에 대한 어떤 뭐 여파 그리고 부상이 계속 달고 있는 선수로 낙인이 좀 찍히면서 사실 국내 팬들은 조금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팬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두 번째는 황희찬 선수가 주급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팀 내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 중에 한 선수로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그렇다고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 황희찬 선수를 매번 주전으로 또 기용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최근에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 중에 하나의 링크는 버밍엄 시티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가 이제 챔피언십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합류가 되면서 유럽 생활을 좀 이어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국내 팬들의 의견도 있었고 어떤 뭐 해외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로 거절을 했다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크리스탈 팰리스의 임대 이적 링크가 난 상황입니다. 임대 이적에 뭐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조항 내용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나 주급을 어느 정도 부담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 임대 이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울브스에서 생활이 그동안 있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황희찬 선수가 1라운드 때 교체 출전을 했어요. 맨체스터 시티와 울브스의 경기가 이제 울브스의 홈 몰리니아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었는데 4대0 패배를 했었고 후반 막판에 잠깐 출전했습니다. 긴 시간을 소화하진 않았지만 한 번 정도의 박스 안에서의 드리블 정도를 만들어낸 거. 근데 지난 시즌 게리 오닐 감독에서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으로 울브스의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좀 좋았던 폼을 가졌을 때 혹은 활약이 좋았을 때 제가 이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감독에서 제일 잘했냐 특히나 이제 울브스 와서 바로 게리 오닐 감독 체제였어요.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었고 이번에 이제 울브스 감독을 맡고 있는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주전조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난 시즌부터 조금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울브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떤 뎁스를 좀 비교해서 보니까 울브스도 공격 라인의 뎁스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현지에서도 현재 울브스에서 황희찬을 임대로 내어주는 걸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뎁스가 얇다 보니까.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에제가 토트넘과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고 그러면 에제가 이탈이 되면 어쨌든 3명의 조합은 마테타, 에제 그리고 사르의 삼각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은케티아가 부상을 당했어요. 은케티아에 대한 부상, 그 공백을 또 메꿔야 되는 선수 그리고 에드와르의 선수에 대한 어떤 이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어쨌든 두 팀 모두 공격진의 뎁스가 매우 풍부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황희찬에 대한 뎁스도 소중한 편이다. 그래서 주급에 대한 부분과 이적 관련된 내용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오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제에 대한 이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에제 이탈에 대한 대체가 황희찬은 아닙니다. 에제 선수의 이탈은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려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엘카누스, 레스터 시티가 현재 PSR 규정 때문에 누군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에제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 역할에 엘카누스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이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합하는 게 있고 마르세유에서 선수단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라비오와 조너선 로라는 잉글랜드 아주 어린 유망주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선수가 실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에서 이 두 선수를
방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너선 로우 이 선수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현재 뛰고 있는 선수인데 마르세유 이번 시즌에 이직해서 단 한 경기 뛰고 지금 방출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툼이 만들어진 스노우볼이 결국에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너선 로우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제에 대한 이탈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선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황희찬은 누구의 대체냐 혹은 황희찬의 역할은 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에드와드 선수의 어떤 판매에 대한 의지 계속 가지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하나는 은케티아 선수가 현재 햄스트링으로 부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케티아가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보였던 폼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4개의 대회를 계속 돌아가야 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진 뎁스 중 황희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 황희찬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간다면 어떻게 뛸 수 있을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울버햄튼 경기도 지난 시즌 쭉 봤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도 쭉 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좀 유사한 게 황희찬 선수에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울버햄튼은 3백 기반의 수비시 5백을 만들어주는 3-4-3 형태를 많이 만들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좋았던, 잘 활약을 했을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포지션이 3-4-3이에요. 3-4-3의 전형적인 형태고, 역시 이 팀도 3백 기반의 수비시에 5백을 만들어주고, 최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 자원이 순간적인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득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조합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위협적인 팀이거든요. 요즘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술적인 요소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평가를 매우 좋게 받고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행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커뮤니티 실드에서 득점들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전술적인 포인트를 짚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14분 18초부터 볼 수 있는데요. 이앤더슨이 전방으로 연결을 할 때 일단 마테타가 지금 홀더 플레이를 가져가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 그러니까 호나테와 1대1 경합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에제와 마테타는 약간 조금 간격이 붙어 있고, 오히려 사르가 조금 가운데 쪽에 내려와 있는 가운데 윙백이 좀 더 높게 전진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테타가 코나테에 대한 어떤 마크를 가져갔고, 거기에서 조금 낮은 위치에 에제가 배치가 됐는데, 사실 사르 선수는 지금 와튼 선수가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까지, 그러니까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 26초쯤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고, 사르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에서 공격 라인,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갈 때 3-4-3의 형태를 만들 땐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수비적인 커버부터 혹은 빌드업의 중심부터 공격으로 전개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공격과 수비에 모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체력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시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드필더의 전진 패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딱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진 패스가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마테타는 이미 경합을 하려고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몸을 돌려서 뒷공간 침투에 대한 동선을 가져갔고, 그게 그대로 이제 마지막 백라인을 관통시키는 패스로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뭐 페널티킥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후 상황에서죠. 마테타는 넘어졌지만 이후에 사르가 안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반다이크의 태클이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리버풀이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 74분 32초 정도의 장면을 보면요, 일단은 후방에서 3백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지금도 33초쯤에 게에가 계속 볼을 잡고, 게에는 왼쪽 스토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운데 이제 라크루아가 있겠죠. 거기서 에제의 위치를 보면은 에제는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심지어 지금 뭐 교체 들어간 윌 휴즈와 와튼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에제가 내려오게 될 수 있는 이유도 뭐냐?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윙백이 계속해서 터치라인에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환 시에도 공격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게 같이 부합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5분 33초를 보면은 후방 빌드업 시에 에제는 지금 또 위치가 어디가 있나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간의 특성상 리버풀의 3명의 공격 자원에 약간 이탈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는 뭐냐? 에제가 볼을 잡기 용이한 위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위치, 상대의 지역 수비와 대인 수비에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계속 에제가 손을 벌리고 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로잉 직후 상황이에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볼이 진행될 때 오른쪽에서 터치라인을 벌려 있고,
안쪽에 와튼을 또 위치를 옮기면서 중앙 쪽에서의 균열 형상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르가 안쪽으로 동선을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되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너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 조금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져갔다. 황희찬 선수에 대한 역할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사르 선수가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공격수들이 아니다. 에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게 황희찬 선수죠. 황희찬 선수도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약간 본인의 단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결한 플레이를 추구하는 공격 자원의 조합을 만드는 글라스너 감독의 유형과는 굉장히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윙백과 미드필더 자원들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직접 부담을 가지고 볼을 운반시키거나 게임을 풀어나가지 않고 황희찬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득점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전술적인 예상이 가고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보다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이제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사실 황희찬 선수의 나이가 이제 96년생이 있나 보니까 만으로 이제 29이 됐거든요. 가장 전성기에 있어야 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수가 너무 적어요. 황희찬 선수는 지금 많이 뛰어야 되고 황희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뛰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전수가 많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라면 컨퍼런스라는 리그 페이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보다는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글라스너 감독이 최근에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하고 나서 라커룸 토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그걸 봤는데 조금 특이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뭐가 특이했냐면 전체적인 내용의 코멘터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젠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리더의 느낌.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글라스너의 디렉팅을 받는다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 유일한 프리미어리그라고 본다면 황희찬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도 황희찬에 대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적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희찬 화이팅!